여러분, 우리 5주차 두 번째 차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번에 두 번째 차시에서는요, 우리 앞 내용에 이어서 간접화법 연습을 해볼 거예요. 특히 그 말하다 동사 있죠. 우리가 구별하는 연습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카웃에서 우리 문제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라마 체크한 문제는 이 간접화법에서 동사, 알맞은 동사 쓰기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 say하고 tell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 막 설명을 하지만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질문을 꼭 해주세요. 제가 이게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또 이해하고 나면 또 별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으니까 꼭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뒷부분에는 유닛 3 그러니까 시작만 합니다. 시작만. 그래서 특히 분사형 형용사 우리 만들어서 쓰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 24페이지에 보시면 grammar focus가 있는데요. 우선 무슨 내용인지 잠깐 살짝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she said that, she told me that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첫 번째 예문을 보니까 Angela said I'm working. 얘를 Angela said that she was working 이렇게 바꿔 쓰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말로 구자하는 화법이에요. 화법. 영어로는 reporting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을 전달하는 방식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는 직접 화법이 있고 간접 화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두 개의 문장을 보면 처음에 나와 있는 거 있죠.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젤라가 말했어. I'm working. 이렇게 말하면 이게 직접 화법이겠죠. 말을 전달을 해주는데 그죠? 그 사람이 한 말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고 밑에 있는 표현은 앞에 있는 주어에 따라서 얘를 대명사 I를 she로 바꾸고 보세요. 그럼 안젤라가 말했던 거 said죠. say 동사의 과거잖아요. 옛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했을 때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말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말을 전달하게 되면은 과거 진행형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그 말을 한 사람의 그죠? 인칭하고 시제를 바꾸어서 예, 대명사와 시제를 바꾸어서 전달하는 방법을 우리가 간접화법이라 그래요. 그럼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봤더니 여기 said를 쓰기도 하고 told, 그죠? tell 동사를 쓰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5개의 예문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said, 여기는 told, 그렇죠? 여기도 told, 그렇죠? 여기 뭐 say 동사 여기 그대로 say를 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화법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말하다류의 동사에 대해서 한번 먼저 공부를 해보고 제가 이 그래머 포커스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선은요. 지금 여기에 5개의 문장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내용이 보니까 좀 더 말해봐. 영어 말할 수 있나요? 영어 할 수 있나요? 얘 헬로라고 말해. 에이바와 통화할 수 있나요? 에이바와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야, 나한테 말해봐. 다 말하다의 의미에 해당하는 동사를 집어넣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러면 여러분의 감을 한번 믿어보고 한번 해볼까요? 좀 더 말해봐. Me more. Tell me more. 예, 영어 할 수 있나요? Can you speak English? Good. 야, 헬로라고 말해. 우리 엄마가 막 어렸을 때 외국인 만나면 빨리 영어 해보라고 막 자꾸. 예, 뭐라고 해야 되죠? Say hello. Say hello. 에이바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Can I speak to Ava? 또는 talk to Ava? 야, 나한테 말해봐. 여기는 tell을 썼는데 여기는 talk to me.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거 다 맞은 학생도 있고 아니면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문장을 써놓은 건 다 말하다의 의미지만 아무 때나 모든 동사를 막 바꿔서 쓸 수 없다라는 걸 우선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우리가 이걸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 동사뿐만 아니라 사실 영어에는 비슷한 의미를 갖는 동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바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지금 우리 여기에서 구별해야 되는 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동사 타동사예요. 그런 자동사 타동사라는 말을 하는 순간 막 짜증이 훅 나죠. 그렇죠? 이해는 하는데 이런 자동사 몇 개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것만 외우고 나면은 사실 별게 없어요. 예. 그냥 그 동사를 외울 때 아예 처음부터 그냥 그 자체를 개념을 잡고 외우기 시작하면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화법에서 공부하는 동사인 tell하고 say요, say. 이 동사 외에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은 훨씬 앞으로도 영어 동사 공부를 할 때 개념을 기준을 잡을 수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자동사, 타동사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자동사는 뭐였어요? 맞아요.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안 돼.
그렇죠. 명사나 대명사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거에 비해서 타동사는요, 반드시 목적어, 명사나 대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tell 볼래요? tell? tell은 뒤에 바로 목적어가 있죠. 타동사네요. 타. 그쵸? speak은요, 뒤에 English라는 목적어 바로 나왔네요. 타네요. 타. 여러분, say는요. 얘도 타네. 전치사 없이 바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speak은 타동사였는데, speak도 여기 전치사 보여요? 여러분 자동사는 바로 목적어를 쓸 수 없지만 얘랑 어울리는 전치사가 들어가면 전치사의 목적어를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speak 동사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되는 동사네요. 그런데 완전히 의미가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없어요. 예, 혼동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톡은요? 전치사 보이죠? 자동사네요. 여러분 우리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화법을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고 있는 내용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줬다고 하긴 그러네. 예,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자료실에 올려놓은 예, 네 번째 자료, 화법 동사 구별에 있는 첫 번째 페이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법이라는 거, 우리 아까 리포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직접 화법은 남의 말을 인용할 경우에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직접 되풀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보통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죠. 큰 따옴표 안에. 그거에 비해서 간접화법이라는 거는 남의 말을 인용할 때 현재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인칭하고 시제를 고쳐서 말하는 화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보면 자, 피전달문이라는 게 뭐냐면 전달되는 내용이에요. 내용. 피전달문의 주어를 바꾸기, 대명사를 바꾸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피전달문의 시제 를 바꾸기.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현재면은 무조건 앞에 있는 얘가 전달 동사죠. 전달 동사 일치시키고 현재 완료면 과거 완료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N이 말했어요. 나 피곤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때 대명사는 I는 누구예요? N이네, N. She로 바꾸겠죠. 여러분 지금 I am tired. I'm tired. 했죠. 그럼 여러분 이거 이렇게 현재로 말했지만 이거 말했던 시점이 언제예요? 옛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거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나와 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앞에 있는 시제에 맞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완료는 뭘로 바꿔요? 과거 완료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과거 완료를 사실 형태를 잘 안 배우긴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왜 시제표 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넘버 4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시제표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 과거에 퍼펙트 나와 있는 부분, 뭐 헤드 PP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 앞서서 우리 앞에서 지금 동사 공부했잖아요. 동사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이제 화법으로 다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tell, speak, talk 이 동사를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 say라는 동사는요 타동사예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tell도 타동사예요. 얘도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1번, 2번을 구별하는 게 여기서 포인트예요. 우리 화법에서 동사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say는 주어가 말한 내용이 목적어여야 돼요. 그러니까 say something 이런 식으로 say something 주어가 목적어를 말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she said nothing 이죠. 그녀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다가 누구누구에게라고 하고 싶으면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이 say 동사는 삼형식 동사예요. 그럼 목적어 몇 개 있어야 되는 목적어가 한 개만 있어야 돼. 한 개. 그러면 she said nothing 주어 동사 목적 끝났죠. 그럼 여기에다 목적어를 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me, it 이런 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면 되냐면 앞에다 전치사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라는 의미의 전치사가 to예요. to. 뭐뭐에 관하여 라는 의미의 전치사가 about이에요. about. 예. 자, 그래서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목적어가 만약에 너무 길어요. 길면 to 대상을 뒤에다 쓰지 않고 앞에 씁니다. 라는 것까지 하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he said to me. 그죠? 그가 나에게 말했어요. 대절이야. 라고. 그가 피곤하다고. 좀 어렵죠. 예. 자, 그런데 또 여기 볼게요. tell이라는 동사의 특징은 뭐냐면 목적어가 두 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첫 번째 목적어 자리에 주어가 말한 내용을 듣는 사람이 오는 게 포인트야. 사람. 그래서 아까 우리 왜 tell me something 했잖아요. tell me more, tell me something. tell something이라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something 뭔가 말해 이런 의미죠. 그래서 tell의 특징은 여기 목적어 자리 뭐가 와야 된다고요? 주어가 말한 내용을 듣는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내용이 와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say하고 tell을 구별을 한다면 say는 보통 주어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에요.
주어가 말하는 건 뭐라고요? 그대로 전달할 때. 그거에 비해서 텔의 느낌은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누구누구에게 말하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누구의 말을 정확히 그대로 옮길 때 쓰는 그런 느낌이라면 텔이란 동사는 누구에게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알려주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여기 또 예문 하나 볼까요? 자, she tell you her name죠. 그래서 did she tell you her name? 야, 그녀가 너에게 그녀의 이름을 말했니? 얘기해 줬니? 여러분 좀 두 개 느껴져요? 여러분 우선 say하고 tell은 둘 다 타동사예요. 전치사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차이는 say는 주어가 말한 내용이 목적어라면 tell은 주어가 말한 내용을 듣는 사람이 목적어로 먼저 와야 됩니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막 너무너무 재밌고 있잖아요. 무한에서 한번 해봤어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그래서 우선 이제 스피크하고 톡을 볼 텐데 이 스피크하고 톡의 특징은 이 동사의 특징은 뉴스, 정보, 생각, 감정 등을 말을 하는데 특히 보통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스피크하고 톡은 둘 다 자동사죠. 뒤에 목적어 바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사이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사람에게 이야기하다, 사람과 이야기하다 할 때는 to나 with라는 전치사가 들어가고요. 뭐뭐에 관하여 말하다 하면 about을 써요. 톡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예문을 보니까 학생들은 during an examination 시험을 보는 동안에 서로 말하지 않아요 했죠. talk to 썼죠. to 사람 앞에. 그런데 자, she still speak about him 했죠. 이거는 그녀가 그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여전히 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바로 speak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자동사로도 사용되지만 타동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타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이거 한 번밖에 없어요. 언어를 말하다. 자, 그래서 여기는 예문이 영어를 말하다, 영어를 하다라는 표현이 나죠. 그래서 뭐 I can speak English. 여기 전치도 없죠. 나 영어 할 수 있어요. I can speak Korean. 나 한국어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말하다라고 할 때는 speak이라는 동사밖에 안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치사 없죠. 타동사로 씁니다. 타동사로. 그래서 they spoke fluent English.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말해요. Do you speak French? 너 프랑스어 말할 수 있니? 그렇죠. 이렇게 언어를 말하다 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조금 외워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조금 외우는 건 아니고 혹시 막 토익 준비하는 학생이나 오픽 같은 거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표현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하다라는 말 할 때요. 전화 통화 중이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또 많이 쓰는 게 전화기에 대고 말하다가 talk on the phone이라는 표현을 써요. talk on the phone. 아, 그리고 만약에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하다 하면 그때 스피커 쓰는데 speak into the microphone. speak into the microphon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에게 이야기하다 하면 to나 with, 뭐뭐에 관하여 말하다 하면 about. 우리 하나 외워야 되는 게 talk on the phone 하면 전화 통화하다라는 표현이고 우리 speak이라는 동사는 자동사도 되지만 언어를 말하다 이럴 때는 타동사로 사용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잘 정리되셨죠? 우선은요, 포인트가 뭐냐면, 이 동사 중에서 어떤 게 들어갈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조. 그래서 구조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사를 아예 이렇게 드렸어요. 그쵸? 여기 뭐뭐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say, tell, speak, 그쵸? talk 있고요. 제가 과거 시제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저 과거, say, said, told, 그러니까 tell, told, speak, spoke, talk, talked. 그쵸? 이렇게 동사를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1번 문제를 볼 텐데요. 지금 1번 문제를 보니까 N이 말했어요. 뭐라고요? 그녀가 뭐하다고요? 피곤하다고 말한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미 피곤하다고 옛날에 말했으니까 여기 과거 시제 써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어떤 형태를 쓰면 될까요? 여러분 우선 여기 지금 전치사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보세요. 뭐라고요? 전치사. 여러분 전치사는 우리 여태까지 많이 봤죠? 전치사 없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절이에요. 절. 여러분 절이 뭐냐면 주어, 동사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 있을 거 아니야. 문장이 접속사라고 불리는 애한테 묶여서 한 개의 단어처럼 사용이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절이라고 불러요. 절.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이 되면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그녀가 피곤하다는 사실을 말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여기는 타동사니까 우리 타동사 뭐 있어요?
say하고 tell이 타동사죠. 두 개가 타동사였어요. 그럼 타동사 둘 중에 뭐 쓸까요? 그렇지. 여긴 주어가 말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답이 said가 됐어요. 자, said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said라고 해놨는데 이걸 써가지고 잘 안 보이게 됐네요. 여러분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답을 뭐라 하면 될까요? I want to think something about my family. 내용이 뭐예요? 나는 우리 가족에 관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전치사 없죠? 주어가 말한 내용이 something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say. 여러분 여기는 왜 동사 원형 써요? to 부정사 들어봤어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긴 한데요. 이 to 부정사 우리 아까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 뭐 있었죠? 동명사. 맞아요. 동명사도 동사를 명사로 만들지만 to 부정사도 동사를 명사로 만든답니다.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를 봤어요. 여러분 제가 3번 잠깐 놔두고 4번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 1번하고 4번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보실래요? 앤이 말했죠. 그녀가 피곤하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미 보여요? 미? 느낌 오죠? 앤이 나에게 그녀가 피곤하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지금요. 전치사 있어요 여러분? 전치사 있어요 없어요? 여기 전치사 없죠? 전치사 없이 바로 말하는 내용을 듣는 somebody 사람이 나왔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기 뭐 써야 될까요? 그렇지. 그때 쓰는 게 바로 tell이야 tell. 그럼 시제상으로는요. 과거를 쓰는 게 좋겠죠. 여러분 여기 say 동사하고 tell 동사 쓰는 거 조금 구별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화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럼 3번 봅시다. 여러분 have you pp예요. 여러분 우리 아직 지금 완료를 안 했는데 우리 3과에서 완료 공부합니다. 그럼 여기 봤더니 야 너 그에게 그 뉴스를 벌써 말했니? 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기다 우리 말하다 동사를 써야 되는데요. 여기 봤더니 누구누구에게 somebody, something 나오죠. 그쵸? 예.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여기 뭘 쓸까요? 그렇지. 여기다가 told 쓰는 거. 여러분 여기는 왜 told냐면 have pp. 그죠? have pp. 예. 자,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5번은 봤더니 뒤에 보니까 underphone이 나왔네. 여러분 전치사 뭐예요? 전치사? 그렇지. 자동사네. 그러면 speak이나 talk 중에서 써야 되는 거. 두 개가 자동사니까. 그럼 여러분 이때 우리가 underphone이랑 쓰는 수거는 뭐밖에 없었어요? talked. 여러분 왜 과거 썼냐면 last night 때문에 과거 썼습니다. 6번 볼까요? 6번? 어이구 여기 봤더니 아침에 그것에 관해서 매니저에게 말한 거죠. 전치사 보여요 여러분? 전치사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뭐뭐에 관하여. 아우 딱 좋아. 못 써요. 그렇지. 스포이나 톡 아무거나 써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번은요. Can I? 여기 전치사 to 보여요? 자동사 써야 되겠네요. 이거 보통 우리 전화대화에서 많이 쓰잖아요. 우리 이거 5과에서 나와요. 5과에서 우리 전화대화 공부하는데 여기는요. 맞아요. Can I speak to 수전? 수전이랑 통화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여기다 톡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speak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좀 포멀한 표현이기 때문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입에 익힌다면 저는 Can I speak to를 외울 것 같아요. 톡도 당연히 맞죠. 자동사니까. 그럼 우선은 우리 뒤에 구조를 보고 동사 고르는 것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조금 어렵긴 하죠. 이게 보면서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say하고 tell은 타동사. 그런데 두 개의 차이는 say는 주어가 말한 내용이 와야 되고 tell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먼저 오고 내용이 오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이 speak하고 talk은요. 자동사에서 전치사를 쓰는구나. 물론 여기에 문제로 나와 있진 않지만 speak 동사는 언어를 말하다라고 할 때는 타동사로 씁니다. 까지 잘 정리되셨을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그래머 포커스를 보면서 시제 바꾸기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이게 느끼셨겠지만 보세요. say 동사 뭐예요? say. 그리고 여기는 tell 동사 과거형을 썼죠. 자, 그럼 여기 느껴지시겠지만 여기는 주어가 말한 내용이 바로 왔다면 여기는 누구누구에게 그쵸? 대절을 말했다라는 구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간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바꾸기 연습을 해볼 텐데 우리 직접화법 간접화법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대명사를 그쵸? 앞에 있는 전달문에 맞춰서 대명사를 바꾸고 그리고 여기 있는 동사를 어떻게 해요? 시제에 맞춰서 바꿔준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니까 여기서 I는 누구예요? 안젤라겠죠. 그러니까 뭘로 바꿨어요? she로 바꿨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 진행형이죠. 여러분 현재 진행형, 현재 완료 다 현재예요. 그러면 전달문에 피전달문 여기 피전달문 전달되는 문장의 시제가 현재면 앞에 있는 전달동사의 시제 맞춰주는 거예요. 전달동사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은 뭘로 바꿔요?
그렇지. 과거 진행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과거 진행형으로. 그럼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또 근데 여기는 동사를 say 동사를 그대로 say 동사로 썼어요. 그쵸? 왜요? 주어가 말한 내용이 여전히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 거 보니까 The man said to us죠. 어허. 그 facility가 isn't very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보실래요? 뭘로 바꿨어요? told us 대시죠. 그쵸? 여러분, 그 제가 아까 say라는 동사의 특징은 뭐냐면 주어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 그대로 전달. 그쵸? 예, 그대로 전달하는 느낌이 강하다면 이 tell이라는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전달해야 될 느낌이 강한 동사라 그랬죠. 그래서 보통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접 화법일 때는 say 동사를 주로 이용해요. 그러니까 어감으로 보면 얘가 더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간접 화법으로 바꾸면 그런데 여러분 이제 위에하고 밑에 차이점 보세요. 우리 say 동사는 얘가 삼형식 동사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문장, 절이 오면 뒤에 사실 뒤에 뭐가 왔어야 되냐면 to us가 왔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보내준 거예요. 뒤에다 쓰면은 이 to us가 say에 걸리는 건지 isn't에 걸리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시설이 to us 우리에게 좋지 않아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해석이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시설이 좋지 않다라고 우리한테 말한 거죠. 그러니까 say에 걸리는 to us에서 이렇게 앞으로 보내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이 남자가 한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나와 있죠. 그럴 때는 얘를 간접 화법으로 고칠 때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tell 동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tell somebody something을 쓰니까. 그쵸?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전달문 안에는요. 피전달문, 전달되는 문장 안에는 대명사가 없죠? 그 신경 쓰지 말고 다 써도 돼요. 대신 여기 동사의 시제만 바꿔주면 되죠. 현재죠? 그러면 피전달문에 전달되는 문장의 시제가 현재면 어디다 맞추자 그랬어요? 그렇지. 전달 동사에 맞추자 그랬어요. 전달 동사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그리고 뭘로 썼어요? 과거. 여러분 안 어렵죠? 여러분 세 번째도 볼까요? 자, 여기도 누구에게 말했는지 대상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I said to him 내가 그 사람한테 말했는데 I've finished my work. 여러분 시제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이거 현재 완료입니다. 여러분 제가 글씨를 잘 쓰고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냥 예 이거가 잘 안 돼가지고요. 지금 사실 이 부분만 거의 10번째 찍고 있어요. 예. 미안해요. 예, 연습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여러분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현재 완료 have pp 현재 완료도 현재죠. 그러면 여기 앞에 나오는 주어가 누구니 생각해야 되는데 이때 I하고 앞에 있는 I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안 바꿔도 돼요. 내용상으로. 자 그런데 현재 완료죠. 그러면 현재의 완료도 현재니까 앞에 있는 시제는 뭐예요? 과거죠. 뭘로 바꿨어요? 과거 완료로 바꿨어요. 요것만 잘 지켜주면 되겠네요. 자, 네 번째 거 볼게요. 데이비드가 said to me 나한테 말했죠. 여러분 여기도 여전히 뭐가 나왔어요? 듣는 대상이 나왔어요. I can't come to the party 그랬죠. 나 그 파티 갈 수 없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나는 누구예요? 나는 데이비드네. 그러니까 뭘로 바꿨어요? he. 여러분 can도 조동사긴 하지만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시제에 맞춰서 과거를 써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요. 여기 say 동사 다음에 to 대상이 나왔으니까 뭘로 바꿨어요? 그렇지. tell somebody 대절꼴로 바꿔줬네요. 자 마지막 볼게요. He said 그가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듣는 대상 안 나왔으니까 굳이 tell로 안 바꿔도 되는 거죠. I don't know your address. 나는 네 주소를 몰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지금 이 사람이 말한 입장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쵸? 시제를 바꿔서 말해보는 거예요. 자 이때 I는 누구예요? I는 누구죠? 그렇지. 이거 또 이렇게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여기 봤더니, 예. 그쵸. 예. he예요, he. 그래서 he로 바꿨고요. 시제 현재니까 뭘로 바꿨어요? 그렇지. 앞에 있는 시제에 맞춰서 과거로 바꿨고. 여러분, 여기, 이거 볼래요? 이때 your address죠. 그러면 나는 네 주소를 몰라. 이때 your는 누굴까요? 내 주소겠지. my로 바꿨죠. 그쵸. my로 바꿨죠, 여러분. 예. 왜 별표 칠까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법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말했던 것처럼 했던 표현을 뭐에 따라서요? 그렇지. 앞에 나와는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맞아요. 대명사하고 뭐를 바꿔주는 거예요? 시제를 바꿔서 말해주는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서 27페이지에 있는 그래머 체크업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say, said, told, told 중에 써봐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speak하고 우리 텔 동사는 안 쓸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구조를 보고 여러분이 알맞게 say를 쓸지 tell을 쓸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조는 뭐였어요? say는 주어가 말한 내용이 목적으로 오고 tell은요? 그렇지. 주어가 말한 내용을 듣는 사람이어야 돼. 사람. 그쵸? 여러분 1번 문제 볼까요? 1번 문제는 I 말했어요. 그녀에게. her. 자, that it was important.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못 썼어요. told 썼죠. 여러분 여기 시제를 과거로 쓴 이유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과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죠.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봐야 될 게 우리 여기 좀 1번부터 5번에서 오타가 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쵸 어포스트로피가 빠졌죠. didn't. 여기 5번도 그래요. didn't. 그쵸? 여기 어포스트로피가 여러 번 빠져 있어서 요거 먼저 고치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2번은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가 피러를 좋아하지 않아. 그죠? 피러를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 여기 대시 생략되긴 했지만 주어가 말한 내용이 목적어로 왔잖아요. 그럼 동사 못 써요. 그렇지. say 써야지. 시제는. didn't 과거네. 그래서요. said. 여러분 이거 said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그냥 said예요. said. 슬픈 거예요. 슬픈 거. 발음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자, 세 번째를 볼게요. 잭이 나에게 네가 아프다라는 것을 말했대요. 잭이 네가 아프다고 말한 거죠. 누구한테? 나한테. 듣는 사람이 있죠. 답은요? told. 왜 과거 썼어요? were. You were sick. 그렇죠. 자, 여러분 네 번째는 의문문이에요. 앞에 조동사 있죠? 예, 의문문 만들기 위해서 우리 do를 빌려다 썼잖아요. 그럼 두 동사 뒤에는 시제가 어찌됐든 형태는 뭐 써요? 동사 원형. 그러니까 say 아니면 tell이에요. 뒤에 구조를 보니까 팻이 했니? 그죠? 팻이 did you pat 띠디딩 말했니? 그녀가 늦을 거라고 답은요? 그쵸? 듣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답은 say. 다섯 번째요. 볼게요. 나는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요? 경찰관에게 anything. 어떤 것도. 그렇죠? 경찰관한테 말해야지. 그렇죠? 나는 경찰관에게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답은요? 그렇지. tell. 듣는 사람 나오고 말한 내용이 나왔죠? 여러분 좀 구별될까요? 예. 힘내봐요. 여러분 이거 모르겠으면 저한테 문자 하세요. 연락하세요. 그러면 제가 예, 통화해서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 줄 테니까 예, 진짜 안 되면 꼭 저한테 연락하셔야 됩니다.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조금 빨리 봅시다. 예. 그래서 우선은요, 여기 내용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age second sentenc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A가 두 번째 말한 내용을 한번 그러니까 완성을 해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A가 she like you. 야, 그녀가 너 좋아한대. 그랬더니 정말 are you sure? 확실해? 그러니까 그녀가 told me that. 그녀가 나한테 말했어. 그랬죠.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문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녀가 말했던 거 언제예요? 옛날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제를 바꿔 쓴 거예요. 여기는 고맙게도 직접 화법이 아니라 아예 이 자체를 간접 화법으로 그냥 던져놓고 내용을 하는 거여서 어렵지는 않아요. 2번 볼게요. 자, 그가 is married죠. 야, 결혼했대. 이 표현은 여러분, 결혼했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유부남이래.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is married 하면 이거 현재 시제죠. 그쵸? 자, 그러면은 정말 확실히 그랬더니, 그가 나한테 말해서 그가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말했던 시점이 옛날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He was married 라고 하면 되겠죠. 세 번째 볼게요. 야, 그녀가 새로운 직업을 가졌대. 정말 확실히 그랬더니, she told me that. 자, 그럼 여러분, 그녀가 말했던 때 언제요? 옛날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시제만 바꿔주면 돼요. 어떻게요? She have 동사 has의 과거형은 had죠. She had a new job.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번째 문제를 살펴볼게요. He is going to India. 그가 인도에 갈 거래. 현재 진행형이죠. 그쵸? 정말 확실히 그랬더니 그가 말했어.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요. 이제 앞으로 갈 거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앞으로 갈 거라는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전달 동사에 따라서 화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시제가 바뀌니까 이거에 맞춰서 시제가 바뀐 거지 얘 의미 자체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진행형은 앞에 있는 전달 동사에 맞춰서 뭘로 바꿔야 돼요? 그렇지. 현재는 앞에 시제에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과거 진행형으로 바꿔주니까 He was going to India.
자, 다섯 번째는 그녀가 은행에서 근무한대. 현재죠. 전달 동사가 he told me. 예, 이 과거니까 뭘로 바꿔요? work을 worked. 그렇죠. 그래서 she worked in a bank. 이렇게 바꿔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화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우선 화법에서는 지금 동사, 전달 동사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제 동사 관련돼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 카웃 있죠. 카웃 문제가 이 전달 동사 관련돼서 아니 전달 동사뿐만 아니라 우리 그 알맞은 동사 쓰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공부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어떨 때 say, tell, talk, speak 쓰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카운 문제 한번 수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재밌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가요. 유닛 2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 뒤에는 유닛 3에 그 형용사 단어를 좀 볼 거예요. 제가 이 유닛 2 끝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말해서 중간에 끊어갖고 다시 들었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단어만 좀 빨리 보고 예, 우리 그 5주차 수업을 그때 끝날 거 아직 안 끝났습니다. 3를 조금 나가볼 텐데요. 아주 조금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정에 관련된 내용이고 제목은 I'm totally serious. 나 정말 진지해 라는 의미에 뭐 심각해도 될 수 있지만 진지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 교재 옛날 거 그러니까 리바이스드 에디션 아니고 이전 책 갖고 계신 분들은 유닛 5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조금만 살펴볼게요. 3과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나갈 텐데 여기에선 특히 감정 표현하기 그리고 감정 표현할 때 보통 형용사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용사 공부 좀 많이 할 거고 특히 우리 분사형 형용사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 거고요. 우리 이번에 시제 예, 현재 완료 공부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시제 다 한 거예요. 예, 이제 시제 정말 중요한 시제 5개 딱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시제 우리 이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동사 이용해서 말하는 표현 우리 3과에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 34페이지에 보면 인덱스 스터디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expressing your feeling에서 감정 말하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emotion이라고 해서 단어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료로 단어 드렸죠. 거기에 여기에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단어까지 보면 여러분이 너무 바쁠 것 같고 수업이 이거 말고 그 밑에 보시면은요, grammar focus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adjective라는 게 형용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ing나 ed로 ending 끝나는 형용사 해서 이거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 분사형 형용사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동사 하나에서 단어가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구별해서 사용하는 걸 포인트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my job is tiring 할 수 있지만 I'm always tired when I finish work 이렇게 해서 이 tire라는 동사에서 형용사가 2개가 나오는데 어떨 때 tiring 쓰고 어떨 때 tired를 써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이번에 공부할 내용이에요. 우선은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그 내용을 같이 보면서 먼저 연습을 해볼게요. 이 부분을 보실 때는요, 여러분 오늘 받으신 이 넘버 3 유닛 3 분사형 형용사라고 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하면서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보면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bor이 more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의 뜻은 주어가 목적어를 지루하게 만들다라는 뜻의 동사거든요. 그런데 이 동사의 현재 분사, 우리 현재 분사는 동명사 만들기하고 똑같아요. 예, ing 그리고 과거 분사는 규칙 동사인 경우에는 ed 붙여서 그쵸 과거형하고 과거 분사 pp가 똑같죠. 그러면 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었죠. 투부정사도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이었는데 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럼 무슨 내용인지 볼게요. 제니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has been doing the same job 똑같은 일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우리 이번에 배우는. 그래서 매일마다 그녀는 똑같은 일을 again and again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bor이 more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형용사를 2개를 만들었고요. 이 상황을 설명할 때 우리가 제니는 자 bored 지루해졌죠. 지루한 감정을 받게 됐어요. 왜요? 그녀의 잡이 지루하니까. 이렇게 형용사 2가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보통 사람에 대해서는 bored를 쓰고 사물에 대해서는 boring을 쓴다라고 많이 공부해 보셨을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분은 그냥 지금 들으세요. 자, 이게 이제 그런데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한테도 ing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물에는 ed는 못 써요. 이거는 확실해요. 사물에는 ed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한테 ing를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루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돼서 예를 들어서 조지가 항상 the same things 똑같은 말만 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지루한 사람이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우선 저 뒷페이지 잠깐 볼게요. 여러분 우리 형용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부터 먼저 볼게요. 이런 kind라는 형용사 들어보셨죠? 그러면 the boy is kind 해서 이때는 보어 자리에 이렇게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해주는 자리에 쓸 수도 있고 the kind boy is my brother 해서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자리에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아요. 이 ing가 붙어있는 또 ed꼴의 형용사, 분사형 형용사도 형용사기 때문에 the projector boring 할 수 있고 the boring projector due next Friday. 그래서 그 지루한 프로젝트의 마감일이 다음 금요일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선은 자 형용사 어떤 역할이에요? 그렇죠. 보어 자리에서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기도 하고요. 명사 앞에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한정적인 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라는 거 우선 머릿속에 집어넣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동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형용사를 두 가지를 만들어서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번에 나와 있는 분사형 형용사들 있잖아요. 동사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동사들이 다 감정동사라고 보통 불러요. 이 동사들의 특징은 보통 목적어 자리 사람이에요. 벌써 제가 답을 말해줬는데 주어가 목적어 이런 감정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하는 주어가 목적어를 지루하게 만들다. tire는 주어가 목적어를 피곤하게 만들다. satisfy는 주어가 목적어를 만족시키다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bore the project Matthew 라는 세 개의 단어가 있죠. 이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봐 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 주어 자리에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어떤 단어가 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어 자리에 프로젝트를 써야 되나요? Matthew를 써야 되나요? 목적어 자리에 프로젝트하고 매튜 중에 뭘 써야 될까요? 여러분 주어 자리에 뭘 써야 돼요? 우선 이 단어 세 개가 온다면 딱 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주어 자리에는 프로젝트가 와야 되고 목적어 자리에는 매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렇죠. 이 감정 동사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은 뭐니까 그렇지 목적어 자리에 사람밖에 쓸 수가 없어요. 왜요? 감정은 누가 느껴요? 사람이 느끼지 사물은 못 느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형용사형이 두 개가 나올 텐데 이렇게 얘를 그냥 동사로 생각했을 때요. ing를 쓸 것이냐, 프로젝트를 꾸며줄 때 ing를 쓸 것이냐, pp고를 쓸 것이냐를 정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주어 동사 관계면 무조건 ing고요. 동사 목적어 관계라고 생각이 되면 무조건 pp예요. 그럼 보세요. 어떻게 예문이 나올 수 있냐면 이 보어와 ing하고 ed꼴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The project boring 괜찮죠? 프로젝트가 boring한 거죠. 또는 이 boring이라는 형용사가 명사를 앞에서 꾸며줄 수도 있었잖아요. The boring project 둘 다 괜찮죠. 그런데 매튜 입장에서는 어때요? boring 된 거죠. 그 프로젝트 때문에. 그쵸? 매튜가 그 프로젝트 때문에 지루하게 된 거죠. 만약에 매튜 is boring이라고 쓴다면 매튜는 어떤 사람이에요? 되게 지루한 사람이란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는 게 요 세 개만 가지고 했으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될까요? 여러분 여기 두 번째 문장도 보세요. 그러면 또 drop하고 mark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주어 자리에 뭐 써야 돼요? 여러분 지금 딴 건 안 되고 단어 두 개만 갖고 주어 목적어 자리에 넣어볼 거예요. 그럼 주어 자리는 drop. 그렇죠? 목적어 자리는 mark죠. 그러면 우리가 drop이라는 단어를 꾸밀 때는 ing꼴을 이용하면 될 거고요. mark라는 말을 설명할 땐 ed꼴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The job is tiring. 이렇게 보어 자리에 써도 되고 여러분 형태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서 kind라는 단어 봤잖아요. 그렇죠? the boy is kind 되고 the kind boy에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한 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얘가 이런 감정을 주는 주체냐, 이런 감정을 받는 대상이냐에 따라서 ing냐, pp인지를 고르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tiring 잡 쓸 수 있죠. Mark is tired 된 거죠. 이 상황에서는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것도요. 주어 자리에 뭐 써야 되겠어요? result를 쓰고 목적어 자리는 look가 오겠죠. 그럼 result는 어떤 result예요? 그 결과가 만족스러웠어요. 또는 만족스러운 결과. look는 그렇지. 그 결과에 의해서 만족을 받은 거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 부분이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막 이게 사실은 제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고 있지만 막 수동태 개념도 나오고 막 그래서 어렵기는 한데
아, 선생님 이거 왜 해요?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안타깝게도 여러분 놀라운이라는 형용사 우리 서프라이징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감정 동사에서 나오는 형용사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형용사들 있잖아요. 그래마 포커스에 나오는 애들 워낙 많이 쓰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외워줘야 돼요, 여러분. 그럼 그냥 단어 외우면 되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따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문장을 한번 써보고 아 이래서 ing구나 이래서 pp구나 라고 느껴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서프라이즈 뜻이 뭐게요? 놀라다라고 하면 안 돼요. 서프라이즈는 무슨 뜻이에요? 주어가 목적어를 놀래키다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어 자리에 뉴스하고 좌니 있어요. 뭘 쓸까요? 좌니 뉴스를 놀래켰을까요? 어이구, 안 되죠. 어때요? 그렇지. 그 뉴스가 좌를 놀라게 한 거죠. 뉴스 때문에 좌니 놀란 거죠. 그래서 the news surprised John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surprise라는 동사를 분사로 만들어서 뉴스를 꾸며주게 하고 싶은 거예요. 뉴스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The news surprising 또는 the surprising news 할 수 있고 좌는요. 그렇지. 놀라게 된 거죠. 여러분 amuse 무슨 뜻이에요? 주어가 목적어를 즐겁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the song하고 James가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어 자리에는 그렇지. the song amuse James가 되는 거죠. 그럼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The song is amusing한 노래고요. 그렇죠. 또는 the amusing song 해도 되겠죠. the amusing song 또는 제임스는 amused 된 거죠. 여러분 좀 느낌 왔어요? 어렵죠? 여러분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아 동사가 형용사형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만약에 얘를 문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주어 동사 관계에 있는 자리가 되면 ing고 동사 목적어 관계에 있는 자리면 ed꼴로 꾸며주면 돼. 이게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 실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disappoint라는 동사에서 형용 사용이 두 개가 나와요. disappointing, disappointed. 자, 그러면 우리 movie라는 말을 설명해 줄 거고 꾸며 줄 거고 보충 설명. 우리라는 말을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면 주어 동사 관계니 동사 목적 관계지 따져보면 되죠. 그럼 영화가 우리에게 이런 실망감을 준 거니까 the movie was disappointing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실망스러운 영화 어떻게 해요? 더 disappointing movie라고 하셔도 돼요. 자, 우리는 그 필름 영화 때문에 어떻게 돼서 실망이 되어진 거죠. 자, 그럼 디나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요. 그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녀는 그 일을 좋아하긴 한데요. 여기 주어진 동사는 exhaust예요. 이거 tire하고 비슷합니다. 주어가 목적어를 지치게 만들다. 먼저 고갈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A번을 봤더니 그녀가 그녀 일을 좋아하지만 이때 it은 뭐예요? her job 이죠, job. 그 일은 종종 띠딩한 일이고요. 그 날이 끝날 때쯤이면 그녀는 종종 띠디딩 된대요. 이제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일은 exhausting한 일이고 그녀는 종종 exhausted 되는 거죠. 그러니까 tiring, tired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interest 볼까요? interest 무슨 뜻이 뭘까요? 여러분 물론 얘 명사도 돼요. 그렇죠. 명사로 흥미, 이익, 이자라는 뜻이 되는데 동사가 되면 주어가 목적어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이과에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be interested in이죠. 왜요? 여러분 이거 내용에서 보니까 사커가 너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렇지. 너는 이런 흥미를 받는 사람이니까 이득골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be interested in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 terrify는 주어가 목적으로 겁주다예요. 그러면 그것은 겁나는 경험이었어.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그러면 경험이 사람들에게 겁을 줬겠죠. 그 일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terrifying. 자,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shock 무슨 뜻이야? 주어가 사람에게 충격을 주다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shocked 됐겠죠. 그럼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쇼킹한 experience죠. 여러분 surprise 무슨 뜻이라고요? 주어가 사람을 놀래키다. 자, 그러면 그가 매우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 그가 항상 피곤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놀랄 만한 일도 아니죠. 여러분 이때 이승 그가 항상 피곤하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이 아니죠. 뉴스야 뉴스. 응, 걔가 항상 피곤하다라는 팩트, 뉴스. 그러니까 surprising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렉처가요. 여러분 설마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네. 예, 수업이 지루해요. 내가 잠에 빠졌대요. 이건 안 돼. 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는요, 보링한 거죠. 나는 bored 된 거죠. 뭐 때문에? 렉처 때문에. 자, 일곱 번째 볼게요. 탐이 funny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 비그대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라고 무조건 이디 쓰는 거 아니라 그랬죠. 걔 너무 재밌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어뮤징한 사람인 거지. 어머, 너 되게 흥미로운 애다. 어떡해요? He can, 그죠? He is very
interesting 이란 말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interest가 나왔는데 리즈는 매우 띠디딩한 사람이래. 내용을 볼게. 그녀는 많이 알고 여행도 많이 했고 많은 다른 일도 해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지. interesting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중학교 때 공부할 때 사람은 ed, 사물은 ing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외운 경우.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7번, 8번에서 본 것처럼 사람한테도 ing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머 너 되게 재밌는 애구나. 아니면 여러분이 저한테 어머 선생님 너무 보링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동사에서 나오는 형용사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포인트는 주어 관계면은 ing, 동사 목적어 관계면 ed 꼴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수업이 오늘 여기까지긴 한데요. 여러분 3과에서 단어가 좀 많이 나와요. 그쵸? 예, 단어가 많이 나와서 미리 여러분이 단어를 좀 보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3과 공부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드렸던 단어 목록 있으시죠? 예, 제가 그 교과서 단어도 드렸고 형용사 단어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를 미리 좀 보시고 또 가능하면 퀴즈렛 이용해서 단어를 미리 외워놓고 우리 수업에 들어와 주시면 아유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하고 더불어서 현재 완료 사역동사 내용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